80세 팔순을 넘긴 나이에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환자를 보고 질문을 받고 조언을 해주고 또 연구를 이어가는 그의 삶은 놀랍도록 활기차고 또렷합니다. 기민한 손놀림과 또렷한 정신, 힘 있는 다리까지. 그는 의사이기 전에 건강한 노년에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늘 약을 찾지만 정작 자신이 매일 만지고 사용하는 부위들의 소중함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80세 현역 의사가 생생히 전하는 건강을 지키는 비밀 부위 4곳이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 하루 5분씩 관리하는 습관만으로 당신의 인생은 더 건강하고 가볍게 노화의 속도를 늦추며 바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며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쉬워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사람을 진료해온 의사의 마지막 결론이라면 한 번쯤 귀 기울일 만하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도대체 어르신은 어떻게 80이 넘도록 아무 병도 없이 현역으로 진료를 하세요? 그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나는 매일 내 몸에 작은 4곳을 쓰다듬고 확인하고 자극해주는 것밖에 안 했는걸요. 그런데 그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들더군요.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라 해보며 3개월쯤 지나자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몸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피곤한 정도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부위들 놓치고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가 매일 5분씩 관리했던 놀랍도록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건강의 비밀 부위 4곳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한 부위는 바로 발바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아프면 발을 끌고 병원에 오지만 정작 매일 그 발을 다루고 신경 쓰는 사람은 드물어요. 발은 단지 걷는 도구가 아닙니다. 건강 전체를 보여주는 거울이자 순환의 중심이죠. 그는 매일 아침 발바닥을 천천히 문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손으로 직접 또는 간단한 지압봉을 이용해서 5분 정도. 처음에는 왜 발바닥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경들이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침에 발을 문지르는 행위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자는 동안 느려졌던 혈액순환을 깨우고 하루를 준비시키는 예열 같은 거죠.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으로 발의 아치를 천천히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문지릅니다. 발꿈치는 약간 더 강하게, 엄지발가락 아래는 집중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스마트폰은 만지면서도 자기 발은 한 번도 안 만져요. 내가 80세까지 병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건 아마 이 발이 매일 나를 깨워줬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간단한 습관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따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따뜻해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발바닥이 순환을 깨우는 출발점이라면 아랫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배터리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 강조된 부위는 바로 아랫배, 정확히는 단전이라고 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배꼽 아래 약 3에서 5cm, 손바닥 하나 정도 아래에 위치한 이 부위는 동양의학에서는 기의 중심이라 여겨지기도 하죠. 아랫배가 따뜻해야 몸이 덜 아픕니다. 배가 차면 혈이 잘 돌지 않아요. 기운도 자꾸 가라앉고요. 노인들이 자꾸 의욕이 없고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건 이 단전의 불이 꺼졌기 때문이에요. 하루아침 루틴 중 하나는 양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5분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복부를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복부 마사지인데 그 속엔 나름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서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후 시작할 것. 시계 방향으로만 돌릴 것. 배꼽을 중심으로 점점 큰 원을 그리며
바깥쪽까지 마사지할 것. 숨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손의 움직임과 호흡을 맞출 것. 이 동작은 단순한 위장 자극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불안감을 낮추고 장 운동을 도와 변비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40년 동안 변비약이라는 걸 몰랐어요. 매일 이걸 했거든요. 그리고 기분이 가라앉을 땐 배에 손만 대도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실제로 저도 이 습관을 따라하며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속이 편안하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단순한 소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 정신이 흐트러질 때도 배에 손을 얹으면 괜스레 안심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소한 손길 하나가 내 몸의 중심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 어쩌면 몸이 먼저 마음을 이끄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되는 부위는 우리 모두가 자주 뻐근하다고 느끼는 곳. 바로 어깨, 그 중에서도 견갑골 안쪽 부위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거우면 어깨가 처지고 어깨가 굳으면 숨이 짧아져요. 숨이 짧아지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순환이 느려지죠. 결국은 병으로 이어져요. 노년에는 어깨를 늘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어깨를 돌리고 당기고 풀어주는 간단한 루틴을 5분간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딱 이 세 가지였습니다. 어깨 뒤로 천천히 돌리기, 팔은 옆에 두고 어깨만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돌립니다. 소리가 나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아프지만 점점 부드러워지며 10회 반복합니다. 등 뒤로 손 모아 당기기. 두 손을 등 뒤에서 잡고 어깨를 활짝 펴며 손을 아래로 쭉 당깁니다. 이 동작을 5초 유지, 5회 반복합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팔 들어 올리기. 벽에 등을 붙이고 서서 팔을 머리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손등이 벽에 닿게 하면 더욱 효과적이며 10회 반복합니다. 어깨는 내장기관의 긴장을 반영하는 부위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인에게 자주 생기는 심장질환, 호흡곤란, 불면증의 신호가 어깨에서 먼저 드러난다고 했죠. 실제로 그는 70대 환자 중 어깨 통증으로 찾아온 이들 중 절반 가까이가 심장이나 폐의 기능 이상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어깨는 단순한 근육의 문제를 넘는 몸의 경고등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그저 뻐근함 해소를 위해 따라 했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숨이 깊어지고 잠드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무엇보다 자세가 바르게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장시간 컴퓨터 앞에 앉는 일이 많은 분들이라면 어깨 루틴은 필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노인은 등을 펴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는 그의 말이 이젠 제 일기장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은 발입니다. 발바닥, 발가락도 포함입니다. 80세 의사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을 발을 어루만지는 일로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길 사람의 건강은 결국 서 있는 힘에서 나온다고요. 심장이 피를 보내고 다시 끌어올리는데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발이죠. 발이 경직되면 순환이 막히고 노폐물이 쌓이기 시작해요. 모든 병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매일 밤 침대에 앉아 발을 만지고 문지르고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는 습관을 빠짐없이 지켰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큰 지식도 필요 없었습니다. 단 5분이면 충분하다고 했죠. 제가 알려드리는 루틴은 이렇습니다. 발바닥 중앙을 손으로 꾹꾹 눌러주기. 아치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10초간 자극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졸음이 밀려온다고 했습니다. 발가락 하나씩 돌려주기. 엄지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손가락으로 하나씩 쥐고 천천히 돌려줍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해진 분들에겐 매우 효과적입니다. 발목 돌리기.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려줍니다. 혈액순환이 바로 따뜻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3단계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에게 진료받았던 한 노인은 불면증 때문에 수면제를 먹던 내가 지금은 발을 만지면 10분 안에 잠이 들어요. 저 역시 따라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발끝부터 따뜻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잠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함도 달라졌습니다. 발은 평생을 당신을 지탱한 부위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면 제일 먼저 무시당하죠. 양말로 가리고 신발에 묶고 그냥 걷기만 해요. 하지만 발이야말로 당신 몸의 상태를 그대로 말해주는 부위입니다. 그러니 매일 대화하듯 만져줘야 합니다. 하루 5분 자신의 발과 대화하듯 관리하는 것. 자신의 발과 대화하듯 관리하는 것. 그것이 평생을 건강하게 사는 가장 단순한 비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4가지 부위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배꼽 주변, 귀 뒤와 목선, 어깨와 견갑골, 발바닥과 발가락. 모두 너무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꾸준히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부위들입니다. 이제 80세 의사가 알려준 4가지 건강 부위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배꼽 주변의 따뜻한 자극, 귀 뒤와 목선을 따라 흐르는 림프의 정리, 어깨와 견갑골을 푸는 데서 오는 깊은 호흡,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발바닥 자극. 이제 남은 것은 이 4가지를 어떻게 하루 루틴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입니다.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루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차례차례 순서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아침 1분, 배꼽 주변 자극. 일어나서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배 위에 얹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그날의 장 활동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가볍고 따뜻하게 하루를 여는 느낌, 상쾌함이 다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부드러운 방식, 배꼽에서 시작하세요. 낮 1분, 귀 뒤와 목선 정리.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이나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양손의 2번째 마디로 귀 뒤, 움푹 들어간 곳을 꾹 눌렀다가 목선을 따라 아래로 쓸어내리듯 문질러 주세요. 양쪽 10번씩 반복하면 오후에 무거움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림프는 흐름입니다. 막히면 정체되고 풀리면 맑아집니다. 저녁 1분, 어깨와 견갑골 자극.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TV를 보거나 책을 읽기 전에 벽을 향해 서세요. 팔을 위로 들어 팔꿈치를 접고 벽을 따라 팔꿈치를 밀며 천천히 내립니다. 숨을 들이쉴 때 팔을 올리고 내쉴 때 내리는 방식으로 5회만 반복해 보세요. 굳어있던 숨결이 풀리고 어깨가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쉬어진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바뀝니다. 잠들기 전 2분 발 관리. 마지막은 침대 위에서 양발을 하나씩 들어 올려 발가락을 돌리고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몸 전체가 따뜻해지고 긴장이 풀리며 숙면을 도와줍니다. 특히 냉증이나 수족 냉증을 가진 분들에게는 꼭 권하고 싶은 루틴입니다. 하루를 지탱해준 발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서 제가 가장 놀란 건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초 체력이 올라간다는 점이었습니다. 숨이 차던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더 개운해졌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이 없다고 핑계댈 필요도 없습니다. 단 5분, 그것도 하루에 나누어 1분씩만 투자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몸을 다시 살리는 시작점이 됩니다. 건강을 위한 루틴을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겪는 문제예요. 처음엔 열심히 시작합니다. 배꼽 마사지도 하고 귀도 문질러보고 발도 따뜻하게 덮고 자요. 그런데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 어느 순간 오늘은 그냥 자자, 내일부터 다시 하자가 반복되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80세 의사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매일 빠짐없이 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 하지 않았어요. 안 하면 몸이 알아채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의지가 강해서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지는 게 싫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루틴을 만든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실천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당신도 이걸 참고하시면 분명히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를 고정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배꼽을 문지르는 습관은 이불 속에서 눈뜨기 직전으로 정하세요. 습관은 장소와 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잘 만들어집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건 매우 강력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둘째, 루틴을 보상과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발 마사지를 마친 다음에는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든지 귀 마사지를 하면 유튜브 10분 시청을 허락하는 식으로요. 우리 뇌는 하고 나면 기분 좋은 일에 쉽게 조곤화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 끝나면 간식 주는 것과 같죠. 어른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하루 1분짜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핸드폰 메모장에 체크해도 좋습니다. 배꼽, 귀, 어깨, 발. 이렇게만 하루에 한 번 체크해도 내가 오늘도 건강을 위해 무언가 했구나 하는 만족감이 커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루틴은 쉽게 사라지지만 기록이 남는 루틴은 오래갑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하면 오래갑니다. 특히 부부, 형제 혹은 자녀와 함께하면 더 좋아요. 엄마, 오늘 발 마사지 했어? 아빠, 어깨 스트레칭 하셨죠?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서로 건네면 그게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 오래 버팁니다. 이렇게 루틴을 실천하는 환경을 스스로 설계하면 어느 순간 해야 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나면 편안한 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도 느낄 거예요. 이제는 이거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불편하네. 그날이 오면 당신은 이미 자기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건강 루틴을 실천한 이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한번 해봐. 하루에 5분만 투자해서 배꼽, 귀, 어깨, 발 이 네 곳만 관리해봐. 정말 그 말 그대로만 전달했어요.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변화를 체감했다는 점입니다. 사례 1. 68세 여성, 서울 거주. 평소에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부터 목까지 뻐근했어요. 근데 배꼽을 문지르면서 복부 온열이 느껴지니까 신기하게도 하루 시작이 가벼워지더라고요. 특히 장 트러블이 줄었어요. 변비가 사라지니까 기분도 훨씬 좋아졌고요. 사례 2. 73세 남성, 경기도 분당. 발을 마사지하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잠이 덜 깰 때마다 찾던 그 다리 저릿함이 사라진 걸 느꼈습니다. 무릎도 덜 욱신거렸고요.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었어요.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변화입니다. 사례 3. 59세 여성, 충청도. 귀를 아침에 살짝 문지르고 돌려주는 걸 매일 했어요. 생각보다 눈이 또렷해지고 어지럼증도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 버스 타면 멀미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이게 귀와 관련된 신경 자극 덕분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죠. 사례 4. 80세 부부, 전라도. 우린 부부가 같이 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어깨 두드려주고 발바닥도 살짝 눌러줘요. 예전엔 저녁만 되면 기력이 빠져 늘어졌는데 요즘은 산책도 함께 나가고 식사도 더 맛있게 느껴져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계속하다 보니 내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관심을 주면 회복합니다. 그동안 너무 거창한 건강법, 복잡한 식단, 값비싼 보조제에만 의존했던 게 아닐까요? 이 단순한 네 가지 루틴은 결국 우리가 매일 접하는 부위에 작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하루 5분 그 작은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당장은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몇 주 후에 당신 몸은 분명히 지금과 다를 겁니다. 하루 5분이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시간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80세 의사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몸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따라 맞춰주면 훨씬 수월하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루 시간 대별 실천 가이드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루틴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팁들입니다. 아침, 하루의 시작, 10분 안에 끝내는 루틴. 귀 자극, 눈 뜨자마자 양쪽 귓불을 손가락으로 살살 비비고 귀 전체를 위아래로 부드럽게 돌려주세요. 혈류 자극과 뇌 깨우기에 효과를 주고 집중력과 생체 리듬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배꼽 주변 마사지. 따뜻한 손으로 배꼽 중심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2030회 문질러 주세요. 장운동을 자극하며 복부 온도를 높여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이 두 가지를 아침 기상 후 화장실에서 혹은 세면 전후의 루틴으로 넣으면 전혀 번거롭지 않습니다. 점심 전후 어깨 체크 타임. 어깨 두드리기 손가락 마디 또는 작은 마사지기로 어깨뼈 주변, 특히 견갑골 윗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피로 누적 방지와 상체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후로 몇 분만 투자해 보세요. 식곤증이 줄고 오후 업무나 활동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녁 발 관리 루틴으로 하루 마무리. 발 지압할 때 양발바닥 중앙을 엄지손가락으로 30초 1분 정도 누르기. 수면 유도와 하체 순환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발목 돌리기는 누워서 양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면 근육이 이완되며 숙면 준비에 좋습니다. 이 루틴은 자기 전 침대 위에서 해보세요. 휴대폰 보면서도 가능하고 한결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생활 속 확장 팁. TV 보면서 귀 마사지하기. 지루한 광고 시간도 건강 시간으로 변신. 욕실에서 수건으로 어깨 두드리기. 샤워 마치고 수건으로 어깨를 두드려 보세요. 수분 증발도 방지하고 긴장 완화 효과도 함께 온수찜질 대용으로 배에 따뜻한 손 얹기. 손에 숨을 불어넣고 배꼽 위에 얹는 것만으로도 복부 온열 효과가 생깁니다. 작고 단순한 행동들이지만 이 습관들이 쌓일수록 몸은 조금씩 가볍고 따뜻해지고 그 안에서 에너지 순환이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마음 관리의 중요성과 80세 의사가 강조한 마음의 평온을 위한 작은 습관을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한 신체 부위는 어디인가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을 떠올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은 우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몸의 말단 신경이 밀집한 건강 신호등과 같은 곳입니다. 80세의 그 의사는 하루의 피로를 마무리하는 루틴으로 항상 발을 마지막으로 돌봤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발이 차가워지면 머리도 가슴도 따라 차가워지는 걸 느끼게 되죠. 발을 따뜻하게 해야 몸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발을 관리하면서 마음의 긴장까지 내려놓는 경험을 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자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립의 시작은 두 발이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단 5분, 발과 대화하는 시간만으로도 당신의 건강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 80세의 현역 의사가 밝힌 건강 비밀 부위 4곳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첫째, 목과 전신 순환의 관문이며 정신적 안정과 연결된 부위. 둘째, 배와 장 건강이 곧 면역력, 감정 상태와 직결된 우리의 두 번째 뇌. 셋째, 등과 자세와 호흡, 내장 건강까지 책임지는 중심축. 넷째, 발과 몸의 끝이자 시작, 순환과 연결된 하루의 마무리 지점. 이 4가지 부위는 단순히 신체 부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나를 돌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지점들이죠. 내 몸 구석구석에게 오늘도 수고했다고 말해주는 인사. 그 작은 인사가 결국 80세까지 현역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꿀지가 남았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변화는 정성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아주 작은 실천, 그 5분에서 출발합니다. 그 5분을 통해 내 몸의 감각을 깨우고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복부에 손을 얹고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해주는 하루, 손과 발을 문지르며 수고 많았다고 토닥여주는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인생이 달라져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단 5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여러분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더 깊어질 겁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사연으로 그려보는 노후, 사연 노후는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